지난 약 2달 동안 20권이나 되는 토지를 완독하며 솔직히 너무 고생을 해서 당분간은 책 소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 지난달에 너무도 특별한 책이 연락이 와서 딱 이것 한 권만 더 소개를 하고 당분간 책 소개는 휴식기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건 미 해군의 특수부대인 네이비실과 그 최고의 정예 요원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단순한 재미보다는 이 이야기는 분명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 특히 만약 본인이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평소 딱히 독서나 책 소개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들께서도 본인을 위해 이 영상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데이비드 고긴스는 우리 남자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그 유명한 미 해군 네이비실 출신입니다. 아프간 실제 작전에도 3번이나 파병되어 특수작전을 수행한 적이 있는 베테랑 전사인데, 너무 힘들어서 미국의 가장 센 남자들도 단 하룻밤에 기집애처럼 울게 만든다는 네이비실의 그 지옥주 과정을 무려 3번이나 연속으로 치른 괴물 중 괴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그냥 그에 대한 아주 가벼운 맛보기 인트로에 해당될 뿐, 또 네이비실의 그런 지옥주 같은 건 그저 봄날 소풍처럼 보이게 만드는 진짜 무시무시한 경력을 그는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고긴스는 원래 전형적인 불우한 흑인 가정 출신으로, 일단 그의 아버지가 최악의 인간 말종 중 말종이었습니다. 주로 매춘부를 관리하는 일을 했던 사람으로 190에 달하는 그 커다란 덩치로 어린 고긴스와 그를 너무도 아끼고 사랑했던 그의 어머니에게 매일같이 폭력을 휘둘렀던, 심지어 무기를 사용해 폭력을 휘두르는 날도 아주 많았던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폭력에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어느 날 고긴스의 어머니는 8살 된 그를 데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여 이후 그들만의 아주 가난하고 험난한 독립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생 시작부터 이렇다 보니 당연히 고긴스의 교육도 엉망이어서 그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제대로 철자도 읽지 못할 정도로 방치되었고,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늘 쪼들렸기 때문에 항상 여기저기로 옮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고긴스는 자신은 아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미래나 인생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없던, 오직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조용한 분노, 그리고 절망만을 안고 살아가던 아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긴스의 삶은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한 달에 약 10,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 창고 같은 집에 살며, 밤마다 홀로 동네 음식점에 가서 죽은 쥐와 바퀴벌레를 잡는 그런 일을 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당연히 먹는 것은 물론 생활 자체가 최악으로 엉망이다 보니 그는 185cm가 넘는 키에 몸무게가 136kg에 달하는 역겨운 냄새와 두꺼운 지방으로 가득 둘러싸인 인간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스스로가 그런 세상에서 가장 한심하고 불쌍한, 아무런 미래도 없으며 사람들이 쳐다보기조차 싫어하는 그런 괴물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존감은 이미 그 형체도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TV에서 미국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 속에 나온 네이비실 요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고긴스 자신에게는 없는 그 강철 같은 신체와 이 세상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력에 더해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까지, 고긴스가 갈망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고긴스는 자신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는 너무도 불가능한, 그러나 강렬한 마음을 품게 되고, 또 그는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도 옮기게 됩니다. 그의 인생 최초로 어떤 목표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의 다짐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작심삼일처럼 그렇게 연약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밤에는 쥐와 벌레 잡는 일을 병행하며 틈틈이 시간을 내 네이비실 훈련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불과 3개월 만에 약 48kg을 감량하면서 일단 몸을 만들고, 또 우리 수능처럼 미 해군에 입단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ASVAB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12년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공부를 속성으로, 사실 기본적인 공부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모든 걸 전부 2번, 3번 반복해서 외워버리는 방법으로 따라잡아 버립니다. 즉 이런 몸과 정신 모든 면에서 기적과 같은 변화를 이뤄내며 그는 결국 네이비실 입단의 관문으로 불리는 미 해군의 버드 훈련에 응시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도 부상으로 인한 2번의 탈락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재응시하여 남들은 한 번도 치르기 힘들다는 그 악명 높은 지옥주를 무려 3번이나 연속으로 치른 후에 이제 정말로 미 해군의 네이비실 요원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고 해도 이것도 이미 너무도 대단한 일인데, 앞서도 말했듯 이건 우리 아웃백 할 때 그 메인 요리 나오기 전에 나오는 식전빵 같은 인트로에 불과할 뿐, 진짜로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는 네이비실에서도 3번이나 실제 작전에 투입되어 최고의 전투력을 보이며 정예 중 최정예 요원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는 어느 날 자신의 동료 요원들 중 4명이 아프간의 특수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전부 사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도 RPG의 공격으로 적재에 불시착하게 된 네이비실 동료들이 약 200명의 탈레반에게 밤낮으로 쫓기다가 결국 단 1명의 생존자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사하게 된 네이비실 특수작전 역사상 가장 끔찍한 패배로 기록되고 있으며, 나중에 그 실화는 론 서바이벌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제작되며 크게 유명해진 바로 그 사건으로 고긴스는 동료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그 사건에 대한 슬픔 끝에 인생의 2번째 목표를 정합니다. 바로 전사한 자기 동료들의 남겨진 가족들을 돌보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그 가족들의 남은 인생을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함으로써 성금을 모으는 것이었는데, 그가 찾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바로 달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달리기 경기가 아니고 심지어 마라톤도 명암조차 내밀지 못할 수준의 최악의 신체 고문, 즉 예를 들어 2005년 그가 가장 처음 참가한 샌디에고 원데이 달리기 경기의 경우 무려 100마일을, 즉 약 160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경기입니다. 마라톤 경기가 42km가 조금 넘는데 그걸 거의 4번 연속으로 쉬지 않고 달려야만 하는 경기입니다. 고긴스는 그 100마일을 18시간 56분 만에 끊으며 1등으로 들어옵니다. 곧바로 고긴스는 충분한 휴식 기간도 가지지 않고 바로 그 유명한 허트 100, 즉 고통 100이라는 아주 적나라한 이름을 가진 대회에 참가합니다. 허트 100은 하와이 호놀루루에서 치러지는 경기로 여기서도 100마일을 뛰는 건 맞는데, 그전 샌디에고 경기에서처럼 도로 위에서 뛰는 게 아니고 해발 2400m를 오가는 하와이의 산을 타며, 그것도 일부러 1년 중 가장 더울 때 경기를 치르는 정말 미친 경기입니다. 고긴스는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여기에 참가해 또 거의 우승을 할 뻔합니다. 그리고 그는 같은 해에 벌어진 또 다른 경기, 울트라맨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의 진짜 끝판왕 자학 경기에 참가합니다. 이건 또 장장 3일 동안 수영과 자전거 그리고 다리로 총 320마일, 즉 무려 514km를 달려야 하는 경기인데, 고긴스는 여기서 또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에는 배드워터 135라고 불리는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장 힘든 지상 경기로 아주 유명한 대회로 총 135마일, 즉 217km를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지옥의 경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경기가 치러지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 이름마저도 살벌한 미국 캘리포니아 중 가장 뜨거운 지역에 있는 데스밸리에서 치러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40도를 왔다 갔다 하는 가장 더운 한여름에 대략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217km를 뛰어가야 하는 경기입니다. 그는 이 경기에서 온몸이 다 고장나버리는 부상을 입으면서도 3위로 들어오게 되고, 이후 2021년까지 이런 경기를 14번이나 더 출전합니다. 도대체 세상에 이런 거짓말 같은 경기들이 있다는 게 너무도 놀라울만 하지만, 그가 출전한 또 다른 경기인 48시간 내셔널 챔피언십의 경우 20마일짜리 코스를 48시간 동안 무한정 도는 것으로, 고긴스는 여기서도 총 203마일, 즉 312km를 48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며 1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이것만으로는 자신이, 아니 우리 인간의 한계에 대해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고 느꼈는지 2013년에는 24시간 동안 총 4030개의 턱걸이를 하며 기네스의 월드 레코드에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영어 철자조차 제대로 읽지 못할 정도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리고 136kg에 달하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밤마다 쥐와 바퀴벌레를 잡으러 다니는 일로 연명하며 한 달 10,000원짜리 창고와 다름없는 곳에서 생활하던 어느 남자가 앞서 함께 살펴본 그 모든 기적을 이루어내며 먼저 떠난 동료들의 가족들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는 숭고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 이 시대의 진정한 남자이자 영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그 수많은 뉴스들과 SNS 매체들이 그를 앞다투어 인터뷰를 하며 궁금해하던 것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그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그런 커다란 용기와 초능력에 가까운 힘을 낼 수 있느냐는 것인데, 그에 대해 그가 정리해준 조언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고긴스가 전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솔직하라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병을 숨기면 세상 그 어떤 약도 필요 없다는
말처럼 과거 136kg짜리 페인이었던 고긴스가 스스로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인정했던 것처럼 지금 자신의 위치나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고 한다면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 그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는 부분과 솔직하게 대면하라는 것이고 그게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점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을 한 가지 나누자면 내 인생에서 벌어진 모든 나쁜 일들과 문제들의 경우 처음에는 그게 세상이나 내 환경 탓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원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좀 더 솔직히 아주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그 모든 원인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점만 제대로 알아도 지피지기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의 조언은 인생에서는 쓴맛을 아는 만큼 단맛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통도 경쟁력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실패와 불운들 모두 그 이면에는 그 일들로 인해 우리가 겪은 슬픔이나 손해보다 동일한 크기거나 훨씬 더 큰 이득이 반드시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과 실패들로부터 배움을 찾도록 하여 그게 이후에 나를 조금 더 지혜롭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그는 전합니다. 그래서 고긴스는 이게 정말 쉽지 않기는 한데 편안한 삶을 기피하라고 합니다. 너무 편안한 삶은 인간의 정신을 게으르게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낭비시켜버리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불편함을 일상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서 그 불편함이 편함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체력이나 정신력 또는 신념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쿠키 단지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쿠키, 즉 과자를 담아놓는 유리병 단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미국 아이들이 주방을 오갈 때마다 한 개씩 꺼내 먹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고긴스에게 있어 쿠키 단지는 아무리 작은 성취라도 자기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며 그게 쿠키의 형태로 그의 정신 속에 남아있게 되어 포기하고 싶을 때 또는 자신에 대해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고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연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좀 심한 것 같은데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너무 매몰차고 박합니다. 다들 너무 철저하고 또 주변을 봐도 다들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내가 너무 게으르고 무능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마치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것을 볼 때 그 속에서 좋은 명품 옷과 시계 그리고 비싼 차들을 타고서 마치 매일매일을 인생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은 것처럼 느껴지며 반면 내 자신에 대해서는 초라하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오해와 착각과도 같은 것인데 그게 장사든 또는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장이 그저 매달 직원들 월급을 놓치지 않고 꼬박꼬박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장은 이미 너무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그저 하루하루를 큰 탈 없이 살아내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노력의 결과이며 성과입니다. 마치 탄탄한 고구려 성을 방어를 하듯 그렇게 자기 일상을 지켜내는 와중에 그 중간중간 나의 능력과 재능을 발전시켜서 간간히 내게 찾아오는 그 기회를 잡아 작은 또는 큰 성공들을 이루어내는 게 우리 인간들의 인생이며 또 사실 가장 일반적인 성공 과정입니다. 그러려면 다들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져서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하며 독려해 줄 줄 알아 내가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천천히 발전하여 나중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크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고긴스가 전하는 마지막 조언은 자신의 한계에 대해 너무 일찍부터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걸 40% 룰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이미 도저히 더 이상은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구간을 지나서 이제는 정말 마라톤이고 뭐고 세상 만사가 다 귀찮을 정도로 심장은 고통으로 터져버릴 것 같고 또 다리도 이제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남의 다리처럼 느껴지며 그래서 그게 한계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에너지 중 대략 40%가 소진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몸에는 60%의 쓰지 않은 힘이 남아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몸보다 정신의 한계에서 먼저 포기를 해버리며 거기서 노력을 멈춘다고 합니다. 이건 고긴스가 네이비실 훈련을 받으면서 배운 철학으로 미국 특수부대 훈련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기술이며 이 사실을 깨닫게 된 훈련병들은 자신의 한계 이상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경험을 하면서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체력과 정신력의 또 다른 영역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고 반대로 1년과 같은 긴 시간 동안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을 과소평가합니다.
한다고.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아주 길면서도 동시에 생각하면 가슴이 아릴 정도로 짧습니다. 그리고 종종 사람의 인생이란 확고한 목표를 세우고 정신을 집중해 무언가에 정진하는 경우 불과 1년만 해도 그 이전과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게 좋은 점이든 아니면 반면교사하여 피할 점이든 남을 보며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다른 이들과 무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여기 소개한 고긴스의 이야기 중에는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들 외에도 정말 읽으면서도 믿기 힘든 그리고 너무도 재밌는 네이비실 지옥주 훈련 이야기들과 그가 참가한 그 수많은 저세상 달리기 경기들 관련 아주 세세한 고통의 이야기들이 무척 많아 흥미롭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좀 화끈한 자극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남은 올해 그 절반 동안 나를 위해 무언가 긍정적인 변화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고긴스의 이야기를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